여러분, 드디어 바이든이 해냈습니다. 마침내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을 물리쳤습니다. 탈모를 왁싱으로 극복했다고, 과식을 설사약으로 물리쳤다고, 간밤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나왔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WTI 유가 $100 밑으로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K증시 급락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최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40% 초반대,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치래요. 게다가 오늘자 NBC 뉴스 폴에 보니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10%대. 가장 큰 비율이 바이든은 절대 재선은 불가능하다, 이쪽입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재선에 나올 수나 있을지, 이거부터가 미지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여가지고 2번까지 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다른 사람을 지명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초선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공화당에서도 일단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바이든한테 지난번에 패배한 거 서력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2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해도 지금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동안 헛짓거리한 거 이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나와가지고 당선됐다고, 결국 트럼프도 바이든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또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재선은 절대 없을 것이다. 바이든만은 안 된다. 현재 워싱턴의 기류가 이렇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낸 그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 어쩜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7월 달력 넘기자마자 마바라들 또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조선주 슈퍼사이클이라며, 역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란듯이 한치의 예외도 없이 그 대형 채널에서 K조선 슈퍼사이클 어쩌고 언급하자마자, 어이구, 어제 제가 그거 다 허상이라고 그렇게 까자마자 하루 만에 오늘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일단 트리거는 조선업계의 이제 어떤 대표격인 대우조선해양 CEO가 오늘 식전 대바람부터 비상경영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아니, 슈퍼사이클하고 비상경영이 이게 도대체 한 업종에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 수식어가 맞나요? 그래서 그놈의 슈퍼사이클, 작년 반도체 때 우리가 이미 한번 당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우리 돈 훌쳐가는 거 눈 뜨고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당한 분들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만큼은 없기를 바라고요. 참, 이 대우조선해양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20만 원까지 갔었어요, 주가가. 근데 그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한 20분의 1토막으로 10,000원이 됐었다가 최근에 2만 원으로 올랐다고, 이게 슈퍼사이클이야? 근데도 좋은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라고? 아니, 10년 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초우량주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호주머니 다 빵꾸 뚫려 있고, 이거 책임 누가 지냐고요.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정말 지네 가족들도 안 들어줄 그런 배설하고 다니는 마바라들 하여간. 자, 간밤 월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15원까지 슈팅을 했었어요. 진짜 영화 제목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달나라를 갔다 왔어. 결국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 포함해가지고 글로벌리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정말 극단으로 치달았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처럼 플랫폼만 좀 오르고, 다른 원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철강, 금융, 여기다가 앞에 얘기한 조선주들까지 경기 민감주 전부 급락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달러는 더더욱 초강세. 이 외환시장에서 나름 안전자산 클래스에 같이 그 동문수학하고 있는 스위스 프랑, 엔화 이런 것도 다 제쳐버리고 진짜 달러만 눈에 띄게 급 초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하우스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달러 강세만큼은 정말 쉽게 안 꺾일 것이다. 장기화가 예상된다. 강달러 이번에 진짜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신흥국만 죽어나는 건데, 우리는 신흥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선진국도 아니고, 가장 큰 약점은 자원 거의 99% 수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준 긴축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 기대감이 또 기대를 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S&P 500 지수 올해 목표가를 기존 4,900에서 4,300포인트로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근거를 보면은 그다지 또 절망적이지는 않은 게 경기 침체가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봤습니다. 아니 그게 그건가? 하여튼 조정을 받긴 받되 그게 경기 침체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 환경이 이제 밀물에서 썰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적정 가치 평가가 조금 내려간다. 그게 조정받는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S&P 500 지수 지금 3,830인데 여기서 4,300까지는 어쨌든 회복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연말 코스피에다가 대입하면은 한 2,600 정도 나오는데, 이거 좀 너무 짜네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이제는 뭐 말로 설명하기도 입이 아픈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IMF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거를 외국인들은 이제 일종의 전과라고 인식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도 전과자 차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막 그래도 결국 또 그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또 높아요. 우리 당장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횡령사고,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진짜 무분별한 물적 분할, 유상증자 얼마나 많이 울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코스피 그 박스피 시절, 그 2008년도 코스피가 그때 2000이었을 때 당시 코스피 시총 1200조 언더오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2300포인트 초반인데 시총이 1800조대란 말이에요. 지수는 14%밖에 안 높은데 시총이 30% 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이 영문이 대체 뭐냐? 뭐긴 뭐예요. 여기 바로 무분별한 중복 상장, 물적 분할 이런 것 때문에 종목 수만 개같이 늘어나가지고 괜히 PER이 낮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럼 지금 아무리 포워드 PER 뭐 8.8이다, 8.6이다 어쩌고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 어쩌고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저평가도 아닌 거죠. 시가총액 이거 종목수 반영해가지고 수정하면 지금 퍼가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 기준으로 글로벌 경기 우려 있을 때 코스피 퍼가 8에서 9 사이였다고, 지금 정도면은 저평가라고 바닥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치로 보면은 크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매력 혹은 저평가 메리트, 저가 매수의 어떤 애퍼타이트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삼형제 이런 데서 증시 자금 다 빨아먹은 결과예요. 그걸 외국인들은 뭐 다 보고 있으니까 뻔히. 코로나 원년 그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줄였다가 이제 연준 양적 완화에서 제로금리까지 자금 풀리면서 그 유동성으로 다시 주식 비중 채워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 한국 주식만은 계속 팔아댔어요. 작년에도 심지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갈 때도 그때도 한국 주식 계속 순매도였다고. 왜?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온갖 잡상인들 다 몰려와가지고 종이 장사로 한몫 잡으려고 했던 한국 증시의 특성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작년 2021년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3년 연속 한국 주식 외국인 순매도잖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새 단장을 해봤는데 없는 실력에 또 협찬도 받고 해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기 호재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요거는 이제 확실한 호재긴 한데, 일단 간밤에 중국의 류허 부총리하고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거시경제정책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자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있는 관세도 낮춰야 될 때가 아니냐. 미국이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옐런은 이게 다 푸틴 탓이다. 푸틴이 인플레이션하고 버블을 풋인했다. 그 인간 이름부터가 부정 탔다. 실제로 푸틴 이름 스펠링이 PUTIN에서 풋인. 진짜 이름값 그대로 온갖 원자재하고 각종 상품에다가 다 Y로 집어넣고 뽕 넣고 막 버블 집어넣고 하여튼 막 다 끼워 넣었다고요. 막 머리에 뽕 넣듯이.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다 러우 전쟁으로 물자가 귀해져서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니네 관세 인하해주면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냥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니네한테 큰 혜택 주는 거니까 알고나 받아라, 이렇게 제넷 옐런이 맞대응을 했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 자금으로 한 5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이거는 이제 시진핑 연임이 확정되는 3분기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와, 진짜 중국 공산당도 조건부 기브앤테이크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서양식이네. 아무튼 그래서 떨줍 올팔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오늘 같은 날 보면 정말 떨줍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절망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팔 찬스는 언제든 올 테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대공황 때처럼 진짜 번지점프 하듯이 시장이 그렇게 한 방에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 사실 주식시장에는 실적이고 재료고 다 떠나서 솔직히 수급이 다예요. 그럼 이 수급을 좌우하는 거는 뭐냐? 바로 접근성. 아니, 정보든 시장이든 사실은 같은 스트럭처인데 지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왜 왔어요? 이게 바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PC 보급 때문이었잖아요. 90년대만 해도 인터넷이 있긴 했지만은 정말 개인용과 기업용은 성능 자체가 넘사벽이었었잖아요.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 추수감사절 다음날 쇼핑들 하러 가는데 나름 이제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막 그 세일 물건 찾으러 다녔는데 뭐 솔드아웃 됐거나 아니면 마땅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PC 통신으로 인터넷 쇼핑을 또 시도해 보는데 그때는 워낙에 그 집집마다 있는 모뎀이 느려가지고 집에서 하려면 너무 느리고 힘드니까 그럼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고 월요일 날 회사 가서 회사에 빠른 그 광통신망 인터넷으로 쇼핑한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우리 PC 통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되면서 주식시장의 판도도 바뀌어버렸다고요. 개인의 접근성이 기관 못지않게 확 올라갔다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개인들도 주식하려면은 객장 직접 안 나가도 되고 집에서 PC 통해서 하는데 HTS 접속하고 뭐 뉴스나 공시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혁신적으로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속도도 워낙 또 빨라졌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환경을 바꿔놓은 게 크죠. 투자자 개개인이 전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내 PC로 기업 자료 검색하고 종목 분석하고 HTS로 차트 보고 이렇게 주식하면서 결국 닷컴 버블이 그렇게 생성이 된 거죠. 이번 코로나 팬데믹 버블도 똑같아요. 그때 닷컴 버블 때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도화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주식 매매, 심지어 코인하고 해외 주식까지 MTS만 깔아놓으면은 1년 365일 진짜 24시간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뭔가를 계속 사고 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라는 게 원래 내려갈 때는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24시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만 자산 가치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다 똑같이 물타기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리고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됐죠. 이게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하루아침에 버블이 붕괴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PC통신하고 증권사 보고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나름 방구석에서 보다가 요 정도면 이제 바닥이다. 요 정도면 조정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타는 바람에 결국 계단식으로 진짜 개미들 다 끌고 정말 물귀신 작전으로 2년 동안을 흘러내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물탄 개미들 전부 익사해버렸잖아요. 하물며 그때는 PC고 지금은 손바닥만한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사우나까지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인데, 근데 이게 원래 한번 맛들이면 또 끊기가 힘든 도파민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2000년대 당시에는 뭐 PC 본체를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HTS를 밀어버리고 나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주식 끊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이 아예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아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도 주가가 다 뜨니까 더더욱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7월 7석 목요일입니다. 7자가 2개 겹치는 쌍칠일인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내일이 아니더라도 올팔데이는 무조건 옵니다. 자, 내일 정부 일정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이거 크죠. 일단 올해 누리호 성공도 했고
이 자리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데, 근데 여기도 떨주 몰팔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올해 항공, 우주, 국방 이쪽이 정말 그 상반기 내내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나름 선방했던 업종인데, 이것도 왜 떨주 몰팔을 지켜야 되느냐. 지난번 누리호 발사 성공했다고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네 어쩌네 했던 날, 정작 증시에서 그날 한국 항공우주는 5%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내일 정부에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엽니다. 마곡 LG AI 연구원, 인공지능 테마가 바로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내일 목요일 2022년 국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포럼. 과거 이제 80년대 그린벨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보호지역도 생기는데, 사실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경착륙 막으려면 결국은 개발하고 착공 단계에서 좀 수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 내일 산업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한 해외 M&A 투자 지원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산업부 차관은 온세미컨덕트 코리아 착공식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온세미컨덕트 코리아라는 기업명이죠. 요 온세미컨덕터는 아시는 대로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고요. 또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공장을 대한민국 부천에다가 착공해가지고 이번에 착공식을 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주력 분야가 역시 인공지능 AI 이쪽 반도체입니다. 특히 이제 차량 자율주행하고 이쪽에 특화된. 그리고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은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요게 나름대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이유가, 요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인 반공 국가입니다. 중국의 1대1로를 한때 참여는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파행이 됐고요. 여기 리투아니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레이저를 개발한 나라인데, 지금도 전 세계 레이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여기 리투아니아산 레이저가 미국 나사를 비롯해가지고 뭐 IBM, 도요타 이런 첨단 산업, 중공업 그리고 IT까지 정말 폭넓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레이저는 또 반도체 산업에도 이게 필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요즘 공들이고 있는 파운드리에 연관된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과기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5G 활성화 방안, 그리고 중간요금제, 그 다음에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망 이용 대가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히 자국 브랜드들, 우리나라 토종 OTT 업체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있겠죠. 자, 내일 농식품부는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제 이럴수록 농축수산물도 바코드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이력제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변조 방지 기술, 그 나노 기술 있죠. 이거 이번 주에 몇 번 나왔었어요. 자, 이어서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은 2021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요거는 원격 진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FAO UN의 6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일단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사상 최고를 찍은 다음에 그야말로 피크아웃 해가지고 지금 하향 중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의 6월 외환 보유액 나오는데, 여기도 아마 우리처럼 외환 보유액이 많이 급감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일본도 내일 6월 외환 보유액이 나오고, 또 일본의 5월 경기 동향 지수도 공개됩니다. 그 다음 호주에서는 5월 무역 수지 나오고, 호주도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플레 등을 비롯해가지고 문제에 봉착해 있고, 금리 인상을 재빠르게 하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 지난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요새 외환 시장에서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유로화가 강세로 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미 다 선반영됐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효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가 아예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시소처럼 유로화 급락? 그럼 달러 가치를 이게 또 위로 밀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마치 지각판처럼 그 3차원으로 보면은 달러 올라간 만큼 우리 원하는 다시 평가 절하 폭이 커지는 상황. 이래서 아무리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도 금융시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내일 미국의 6월 ADP 고용보고서, 요게 나오면 항상 이틀 뒤에 미국 정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망은 이제 내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월 무역수지가 또 내일 미국계 공개됩니다. 그리고 연준 매파의 대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일 연설 갖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또 연설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도 중요한데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보유량이 내일 공개됩니다. 요즘 미국 국채 금리가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현재 1위인 이 와중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국가였던 중국, 그 다음에 2위 국가 일본의 순위가 뒤바뀐다. 요거 약간 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하여튼 요즘 같은 때일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도로의 날 기념식도 역시 열립니다. 요거는 디지털 트윈 국토, 요게 바로 증시 테마로 연결되죠.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이 와중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루닛, 여기가 수요 예측이고, 그 다음에 IBKS 스펙 18호 역시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잠정이든 그냥이든 하여튼 실적 발표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던 적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실적이 실망이라고 해도 또 반드시 떨어지지는 않았었던, 거의 정말 랜덤 내지는 청개구리였던 그런 시장 반응을 생각했을 때 미리 너무 일찍 움직이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청바지의 대명사 리바이스, 과거 서부 시대 때 막 그 골드러시가 일어나가지고 금광을 찾아서 다들 헤매는데, 그때 그 금광 찾아다니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바로 청바지 제조사가 리바이스다. 지금도 그런 그 세태는 깨지지가 않고 있다. 아직도 하우스들만 돈을 벌고 경마장 가면은 아무리 하루 종일 막 몇 번만 응원하고 막 해봤자 결국은 막권 그거 암표로 주고받는 그 아저씨들 브로커들만 돈을 번다.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역시 그렇다. 지금 강남 고층 빌딩들을 현찰로 다 사모으는 게 다 코인 거래소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약 팔았던 그 마바라들 이미 지금 꼬마 빌딩 하나씩 다 사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이 바닥 뜰 거 다 준비 끝났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WD40, 요거는 그냥 이름 자체가 브랜드죠. 윤활유계의 그 신라면 같은 존재. 여기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버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비살상용, 그러니까 호신용 권총 무기 제조사입니다. 여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독립기념일도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나긴 했는데, 사실 이 총기 제조사는 공화당이랑 좀 친한 그런 특성과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한때는 이 총기 제조사의 주가와 공화당 지지율이 동조화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버나는 나름대로 이제 좀 비살상용, 좀 덜 치명적이고 진짜로 그 수비 정도로만 하는 그런 총기 제조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민주당이랑 더 케미가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